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 정필수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공소기각이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거죠. 정청래 대표님한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공소기각이에요.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네. 근데 우선은 저는 법원의 그 판결 논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기본값입니다. 법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김건희랑 관련 있는 수사만 인지했을 때 수사해라 이런 말 없어요. 수사 그 김건희 사건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라고 돼 있지 그 인지된 사건도 김건희랑 관련 있는 사건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무리하게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지금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남발하고 있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경향TV에서만 2번 이야기했어요. 뭐냐 김건희 특검에는 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기억납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는 검사 냄새 나는 사람도 붙이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가 윤석열이 아니 우리 성열이 형님 장모님이 아파트 사업에서 수백억 벌었대. 아유 부럽네. 우리는 사건이나 덮어주자고 이랬겠냐고요. 윤석열 형님 와이프가 그 증권 사기 쳐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대. 아유 그 형한테 소주나 한잔 사라고 하고 우리는 사건이나 덮어야 되겠다 이랬겠냐고요.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알게 모르게 의무로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생 여기 사건 연관 있는 것 같은데 그 형 사람 괜찮은데 사람은 착한데 어쩌다 여기 그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수사 자체를 비틀어버리고 검사들 태업했다 말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주는데 혈안이 돼 있었을 거예요.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유죄예요? 검사들이 맞아요. 그거 덮어준 검사들이 유죄거든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사건들이고 핵심 본체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검사가 2,000명 있는데 윤석열 같이 놀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냐고요. 2,000명 중에 하나. 윤석열이 제일 똑똑해서 일을 제일 잘해서 아니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권력은 김건희를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최소화됐을 때 이익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정말 2차 특검 때는 정말 검사를 수사관으로 뽑는 거 최소화하고 네. 가능하면 한 명도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변호사 출신 경찰들 수사 경험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유능한 게 칼을 돌리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 출신 하셨나 봐요. 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건희 특검 판사 출신이었어요. 네. 네, 판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민중기 특검하고 권창영 변호사 특검하고 친하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네, 둘이 굉장히 각별하신데 민중기 특검처럼 뭐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엄청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예, 엄청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도리는 일본 말이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 뭐 하신 다음에 우리 전에 설명드렸는데 네,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절제가 되고 꽉 막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뭐 절대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판사인데 뭐가 굉장히 정통하냐 법리를 되게 적용을 잘해서 판결문을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으로 네.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수원 동기들의 평가를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표현을 제가 헬렐레라는 표현을 쓰던데 헬렐레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대요. 이거 웃긴 표현이 헬렐레한 사람을 싫어한다. 헬렐레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권창영 특검이. 네. 그래서 그 아주 각지게 상당히 세게 수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운도 안 띄우잖아요. 무슨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블라블라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열심히 한다. 그다음에 내란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검사들보다는 경찰 수사관들을 많이 투입을 했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할 겁니까? 3차 특검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할 수 마지막이죠. 있어요. 아니요, 네, 저는 그렇게 그렇긴 생각을 하죠. 해야 안 돼요. 해요. 네. 아, 계속 해야 됩니까? 2차 특검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3차 또 하자. 특검도 해야 네. 돼요. 아니, 저는 아예 상설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네. 뭐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은 선을 긋고 일을 시작하고 있냐면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관련된 문제를 따지다 보면은 특히나 2차 종합특검에서 가장 주안점이 김건희를 비호해준 그쵸. 검찰 권력을 엄단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 사무실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불가피해도 절대 검찰 청사로는 안 간다. 상징적인.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2차 종합특검 때는 그 부분을 뜨겁게 손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아, 헬렐레들에게 마상 주는 스타일이래요. 헬렐레에게 마상 준다. 마음의 상처를 세게 주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헬렐레한 사람을 싫어하는 모험생적인 구석이 있다라는 건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평에다가 네. 아는 분한테 네. 이분 이메일 주소 뭐야? 네. 한번 보내. 왜냐면 보통 이제 변호사 어. 중에서 이메일이 톡톡 튀는 사람들도 그쵸. 있거든요. 슈퍼코알라. 분들 보면은 슈퍼코알라 뭔가 이제 수임하시는 분들 뭔가 특이해. 눈길을 끄는 특이성으로 승부하는데 이분은 네. 이메일마저도 원리 원칙적인 어. 모범생 스멜이 물씬 풍깁니다. 어. CYKWON 창영권 창영권. 골뱅이 지평닷컴 어. 절대 변주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네. 담백하게 간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권창현 변호사 관련된 방송을 했더니 제 지인 중에 이분한테 상표법 위반 사건을 형사 사건을 맡겼던 분이 있더라고요. 오. 그분이 저한테 이제 네. 그 장문의 이메일로 이분의 스타일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대부분 네. 법리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요만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분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이분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부로 권창현 변호사가 변호에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업무 스타일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과학적 접근에 능한 분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석을 단 게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라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 해석 방식에도 투영이 돼가지고 증거 중심의 정교한 분석력을 발휘하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분석 리포트에 담긴 내용은 이분의 핵심 성향으로 법 실증주의적 논리와 철저한 법리 중심의 판단을 한다.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해석을 한다는 건데 그냥 판사래요. 이거를 조금 더 선회를 하면은 이분이 기소하면 공소기간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불안하다. 갑자기 불안해. 하여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김지영 대법관을 되게 존경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존경해요. 네, 예. 그래서 그 김지영 대법관 따라서 이렇게 네. 이동을 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이제 뭐랄까 뭐 이과 출신의 법조인이어서 되게 스마트하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칼 같은 성격이래요. 그래서 뭐 얼레벌레 봐주고 뭐 민중기 특검처럼 누구 만나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 아니다. 원래 이과 출신 법조인들이 여기 이과 출신 스마트하고 아니면 슈퍼코알라 슈퍼코알라 원래 이과 출신 법조인들이 칼 같아요. 아니 그렇다는 거. 근데 그 권창인 변호사가 너무나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적 마음을 맞습니다. 모은 뜻인 거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민중기 특검도 이제 너무 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무죄나 공소기가 나오면 기자들한테 알림을 줘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해서 보내는데 야 어제 입장은 본인들도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 어떻게 왔냐? 문의가 많아 연락드립니다. 김혜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좀 톤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제가 투쟁의 의지가 없네. 그래 과거에 제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를 사실은 기자들 통해서 받아봤는데 맨 처음에 국토부 서기관 관련된 판결이 공소기각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입장을 냈냐면은 위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김건희가 이제 일부 무죄를 받았을 때는 심지어 어떻게 썼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도 이제 줄줄이 이제 무죄도 많이 나고 공소기각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너무나 좀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 무능하다라는 입장의 이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지금 뭐 몇 억? 80몇 억인가요? 뭐 네. 돈을 쓰고 수사 전부 줄줄이 공소기각에 무죄 이거 뭐 하는 거냐. 앞으로도 11억씩 더 쓴단다. 이제 이런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제 오히려 김건희 그러니까요. 특검을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공소기각과 무죄 릴레이를 만드느냐. 그런데 저는 이게 프레임 전환을 위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정확합니다.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그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판사들이 무슨 법리를 그러니까 누구를 봐줄 결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김건희 관련자들은 왜 이렇게 다 전부 무죄를 받아? 저는 이 뒷배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100% 생각을 하는 동의합니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특검 무용론, 그러니까 더 이상 특검 하지 마. 이런 식의 이제 로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언제 또 다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까? 네. 구경의 정치비상문을 꼭 보셔야 아니 되는데. 조중동 놀리면 그거잖아. 무죄 하나 나오면 검찰 없애야지. 그 수천억씩 아니 그렇죠. 그렇지. 네. 모아놓아도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 무죄가 나오고 공소기각이 나오고 그 하나하나가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공을 위한 가장 성공을 위한 방법은 좋은 결정, 좋은 결정을 위한 것은 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패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거 하나하나가 다 과정이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하나 사회가 성숙되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법부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저는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은 뭐 법을 한두 개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서 전면적인 배심 제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절대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조중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으면 공소기각 판결일 뿐이에요. 공소기각이 무죄는 아니거든요. 다시 그렇죠.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네. 수사에 다시 재판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거대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관심 있는 건 김건희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앞에 하고 싶은 말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봐야 될 거는 김건희가 어떻게 가느냐를 정말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검사 누구죠? 그림 갖다 준 검사? 김상민. 김상민 김상민. 검사, 네. 김상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마 제가 경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상민이만 갖다 줬을까? 상민이가 그림 갖다 줬다대. 진짜? 걔 정치한다던데. 야 그림 갖다 주면 돼. 나도 하나 갖다 줘. 과연 거기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것도 여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김상민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한가한 거예요? 김진우 씨의 일종의 그림 뭐랄까 심부름? 거간꾼을 한 거잖아요. 타사 설명대로라면? 네, 네. 그렇잖아요. 뭐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검사 현직 검사 김상민은 직업이 두 개예요? 예? 이 말이 됩니까 공직자가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 거죠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의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치지 않으면 이 거대한 김건희 국정농단의 마각을 드러낼 수가 없다. 진짜 말씀대로 간편하게 설명해도 아니 현직 검사가 말이 대통령 돼? 부인의 오빠를 어떻게 알고 만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네. 사실은 미스테리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거고 네. 부적절한 네. 일이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참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 아니 쿠데타는 윤석열하고 군대가 일으켰는데 왜 검찰 잡냐고. 그래서 제가 제 답은 그거였어요. 검찰 쿠데타는 성공했다고. 군사 쿠데타는 실패했는데 검찰 쿠데타는 국민들이 막아볼 사이도 없이 성공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녹록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공소권도 결코 작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수사권과 네. 공소권이 분리돼갖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공소권 하나도 이런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소청 만들어지면 검사들이 장난 안 칠까? 네. 공소권, 기소권 가지고 기소하냐 불기소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부릴 그건 거다. 권한이죠. 네. 엄청난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죽이는 건 못하지만 있는 사건을 없애주는 거는 사실은 공소청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요. 경찰이 사건 암장할까 걱정하는데 경찰이 사건 암장한 거 몇 개나 했어요? 검찰이 암장한 거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가 암장 좀 해봤어. 암장 전문가들인데 제 새끼들이 암장하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어?